네, 박범계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PPT 한번 보실래요? 지금 이 MBK 사태를 보시면 아까 우리 김승원 의원님이 질의 내용 중에 나왔는데 이 홈플러스와 MBK 사이의 이 인수 인계 약정상 저기 2015년에 인수된 것이 다 맞춰졌다고 공식적으로는 그렇게 돼 있지만 그 이후에 인수자금을 부동산과 유동화를 거쳐서 인수자금을 마련하겠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중에 유동화를 거쳐서 인수자금을 마련한다. 여기에 바로 핵심적인 맥락이 있습니다. 위원장님, 네. 아시죠? 네. 그러면 이 지금 금융위가 검찰에 고발 조치를 했어요? 고발 조치했죠? 금융위가 CP 발행 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유동화증권 발행에 대해서 고발 조치했죠. 고발입니까? 수사 의뢰입니까? 고발입니다. 고발. 고발. 정식으로 한 거네요. 그리고 그 뒤에 금감원에서 제가 자료를 보니까 검사 의견서라고 돼 있는데 그런 걸 제출했습니까? 그건 이제 그 자본시장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 검사 결과 의견서라고. 검사 의견서 정도. 프로시큐터 검사가 아니고. 네네. 그렇죠. 네. 이 구조를 우리 위원장님께서 후보께서 잘 아셔야지 이거에 대한 대체가 좀 가능하다고 봐요. 2015년에 인수약정을 했는데 아직도 이 인수 절차가 다 끝나지 않은 듯한 느낌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아까 인수자금을 유동화를 거쳐서 마련하겠다. 여기에 좀 핵심이 있는 건데 지금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소위 유동화증권을 발행합니다. 저 유동화증권의 발행의 근거가 되는 채권 채무가 뭐냐? 그는 롯데카드가 홈플러스, 즉 인계를 한 홈플러스에 대해서 갖고 있는 기업 구매 전용 카드 대금 채권이에요. 즉 홈플러스가 갚아야 될 돈이라는 겁니다. 롯데카드. 저 채권 채무를 담보화해가지고 ABSTB라는 유동화증권을 발행합니다. 그리고 걸쳐서 소위 저 ABSTB 증권을 소지한 사람들이 이제 피해자가 되는 거예요. 왜? 저 규모가 현재 2025년 3월 기준으로 4천억 원이 넘는 거예요. 저게 고스란히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 이 홈플러스가 지금 기업 회생 신청을 했잖아요. 회생 계획이 인가가 되면 우선 변제권이 있는 담보 물건을 중심으로 이게 변제가 되지 일반 채권은 다 제로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저 4천억 원이 넘는 저 유동화 증권을 산 사람들은 고스란히 피해자로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롯데카드, 홈플러스, 그리고 인수자인 MBK가 전혀 별개의 법인으로 존재했으면 아마 큰 의심을 안 받았을 거예요. 여기 보시다시피 롯데카드의 주인이 누구냐? MBK예요. 웃기지 않습니까? MBK가 최대 주주가 된 시점이 2019년이에요. 그리고 그때부터 유동화증권 발행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작년까지 집중적으로 유동화증권이 발행이 됐어요. MBK 입장에서는 인수대금을 홈플러스한테 지급을 해야 되는데 롯데카드가 갖고 있는 홈플러스의 채권을 담보로 해서 유동화증권을 발행하고 공교롭게도 회사 정리, 즉 홈플러스 기업 회생 절차가 개시가 된다. 롯데카드하고 MBK는 같은 회사예요. 인수자가. 그 인수대금을 유동화를 통해서 만든다. 웃기잖아요? 이거는 인수자인 MBK가 이러한 홈플러스의 경영 부실 상태를 알고 있었다. 알고 있었고 인수자금을 유동화증권을 통해서 마련한다. 이거 자체가 이미 기업 회생 절차를 이용해 가지고 일반 채권, 유동화 채권을 사실상 소각하고 무용화하는 그런 걸 통해서 그 범위 내에서 책임을 탕감받으려는 작전이 아니었나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서 이것을 고발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전형적인 사기적 거래예요. 이해하시겠죠? 이 거래 관계를 이해하시겠죠? 전반적인 구도는 알겠는데 세세한 사항,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저한테 이제 지금 처음 들으신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사기란 말입니다. 법원을 낀 사기 행위예요. 소송 사기라는 개념이 있어요. 법리적 개념 중에 법원의 처분 결과에 따라서 이 채권이 소각될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그러면 4천억 원이 넘는 이 유동화 증권을 소지한 사람들이 전부 다 나자빠지는 거예요.
가장 현대 고전적인 게 아니라 가장 현대적 사기 수법이라는 겁니다. 가장 현대적 사기 수법. 여기에 우리 금융위가 역할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냥 검찰에 고발해서 던져놓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점에 대한 정확한 법리 분석과 사실관계 분석을 해서 검찰의 의견서를 여러 차례 제출하고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게끔 하는 역할을 해야 된다. 이 점을 당부드리고요. 또 하나는 저도 1분간만 추가하고 더 뭐 질의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 하세요. 그럼 대책이 뭐냐? 대책이 뭡니까? 금융위원장님. 앞으로 이런 일들을 이렇게 뻔뻔하게 자행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갖고 있어요? 뭐 이제 이런 과정에서 진짜 불법 사기 이런 부분이 있으면 그거에 따라 상응하는 사법 조치가 돼야 되고 뭐 제도적으로 어떤 미비점이 있다든지 뭐 이런 부분들은 또 제도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되고 두 가지가 다 병행돼야 될 것 같습니다. 제 보좌관이 이제 만들어준 자료에 의하면 이 그 대책이라는 것이 아까 이 지금 현재 유동화 증권을 발행하는 소위 이 거래관계상의 카드 회사의 신용을 담보로 해가지고 우회해서 자금을 차입하는 방식이잖아요. 지금 네, 네, 이것이 지금 ABS TV잖아요. 네, 이것을 어떻게 공시를 좀 강화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렇죠? 네, 네. 그렇죠. 그것이 투명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다음에 이 카드사가 롯데카드사가 사실상 주인이 MBK란 말이에요. 59%의 지분을 차지했단 말입니다. 근데 이 MBK가 이 홈플러스의 경영 부실 상태를 이용해서 싼 값에 인수해 가지고 롯데카드를 지금 이용한단 말이에요. 이 카드사에 대한 뭔가 책임을 지워야 된다라는 것도 느낌이 가시죠? 그리고 이 유동화 증권을 발행하는 데서는 주관사가 있고 또 종된 또 증권회사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이런 사람들에 대한 방법도 강화해야 됩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금융위원장이 되실 거니까 네. 좀 이것이 지금 현실적으로 가장 금융위가 관련된 민생과 관련된 가장 큰 현재의 현안이다. 그래서 이 점은 즉각적으로 대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예, 살펴보겠습니다. 해결해 주시는 아시겠습니까? 네.